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9일 시작됩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로 수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가격 인상 없이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청렴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6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원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주 상평산업단지에서 미술품 전시가 열립니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국내 중견 신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에서 공연까지 서부 경남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사천시의회 김규현 의장을 초청해 의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어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천을 찾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전어축제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획량 감소로 위판 가격이 크게 올라 주최 측은 고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판매 가격 인상도 검토됐지만 어민과 상인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공지된 가격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어축제를 앞두고 부스 조성이 한창인 팔포 음식 특화지구.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즘에 다른 축제에서 이슈가 있던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 재방문하고 싶고 주위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축제추진위원회는 행사를 앞두고 줄어든 전어 수급량에 고심이 깊습니다. 행사 준비 당시 지난해 어획량을 고려해 전어회는 접시당 2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전어의 평균 위판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7일 가격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당초 책정했던 가격 그대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결과 올해는 700g에 25,000원을 받습니다. 부담 한 가지만은 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어가 없다고 가면 전어가 있겠나 생각하지 말고 많이 오시는 대로 전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전어 축제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민과 상인이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래해왔던 사람들하고의 유대입니다, 유대.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다른 데 전어를 안 주고 우리한테 다 공급을 해주기로 또 지금 20년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음과 약속으로서.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9일부터 11일까지 팔포 음식 특화지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특화지구에서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SCS 정성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청렴도 평가를 전국 모든 의회로 확대합니다. 일반 행정기관보다 지방의회 지표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달부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의회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10점 넘게 낮은 점수입니다. 심지어 주민과 공직자, 전문가 등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66.5점으로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남에서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8곳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종합 청렴도는 중상위권인 2에서 3등급 수준. 하지만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선 사천시의회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 경험률은 전국 의회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100명 중 13명꼴로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대상을 전국 모든 의회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 현장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부패 실태 등 3가지 기준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청렴 노력도 부문에 일부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청렴 체감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빚어 주민인식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체감하는 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한편 권익위는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전국의회에 전달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인 의대 증원은 논의하지 않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밝힌 정원은 7,600여 명. 하지만 지원자는 1.3% 수준인 10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조한 지원율의 뒷배경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낙인 찍기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을 표적으로 한 의사들의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 의사까지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의대 정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했던 7개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에 관련된 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사직 교수는 본원 172명 중 4명과 분원 104명 중 11명을 합친 총 15명. 지난해 전체 기간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분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사직자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3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의사직 채용이 1년에 2번 진행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사직자로 인한 결혼 충원을 위해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에 반기를 들기 위한 의도뿐 아니라 다수의 전공의들이 떠난 공백을 메꾸며 발생한 교수들의 업무 소진이 사직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이상 늘린다는 정부 정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 여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에 지어질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최근 10년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축 설계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도 서부의료원은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18개 진료 과목과 8개 전문센터, 호스피스 병동과 분만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마음 안심버스를 오는 12일부터 재개합니다. 마음 안심버스는 거동이 불편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마음 안심버스는 지난해 경남에서 사천시가 첫 운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쯤 산청군 당선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참깨 터는 작업을 하다 쓰러진 70대 여성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검안 결과 온열에 의한 열사병으로 추정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지역 고수온주의보 해역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진해만 일대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는 8일 오후 2시부터 남해군에서 통영 욕지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경남도는 해당 해역 어업인에게 사료 공급 중단과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고수온기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밖에 경남 해역엔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경규 본청 진로교육과장이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춘호 남해청 교육지원과장이 하동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직속 기관장과 교육장, 교장급 등 모두 482명이 승진과 전보, 전직, 신규 임용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실연구회가 지난 7일 진주시의회를 찾아 비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군 조례 정비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남해군 의원들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연구회는 진주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놀이 문화와 가족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의회는 비교 견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군민의 실생활과 접목되는 우수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공설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키즈카페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 신체 발달에 맞는 놀이기구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양방향 체험 공간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은 오는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가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작품 전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도립극단과 지역극단에선 여름을 맞아 연극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실내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커다란 탱크, 축 늘어진 포구와 공중에서 날아드는 미사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직장 생활과 지쳐있는 직장인을 작업복과 정장, 넥타이로 만든 작품입니다. 전시물이 자리한 곳은 일반 전시관이 아닌 진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산단 전시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 국내 중견 신진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니터 8대를 병풍처럼 배치한 미디어 아트와 섬의 외경을 이어붙여 행성을 표현한 디지털 영상, 나무와 가죽, 스피커를 활용해 만든 테트라포드 등 지역에선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감각적인 작품입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차별성을 기존의 어떤 이제 회화 중심의 이제 미술 전시와는 좀 차별성을 두는 전시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QR코드를 통해 작가 인터뷰와 작품 설명을 확인 가능하며 예약자에 한해 공연과 전시 해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평신경 기억과 감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남 도립극단과 창원 김해지역극단이 무더위를 날려줄 연극으로 진주를 찾아옵니다. 블랙 코미디 빌미와 유쾌한 한여 마리사, 코믹극 당신이 좋아, 가족극, 자전거 여행 등 4개의 연극이 6일 동안 선보여질 예정. 모든 공연의 좌석은 배우를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무대 위 객석으로 꾸며져 더욱 생생한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지역극단과 함께하는 연극 바캉스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갤러리 벽면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큼지막한 그림 한 점. 원과 네모, 세모, 사다리꼴 등 도형들로 구성됐는데 이내 산과 강, 하늘 등을 표현한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도 대체로 자연 풍경을 단순하게 그리고 있는데
대상물마다 확연히 구분되는 색감과 선명하게 강조된 테두리가 마치 교회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성복 개인전은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오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사천시가 공항 인근에 있던 사천 국군묘지를 송포동 누리원으로 이정 조성했습니다. 국군묘지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사천읍에 조성됐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유족들로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국군묘지는 전시 가벽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휴가철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19개 사업장이며 주요 활동지도 포함됩니다. 해경은 인명구조장비 구비 여부를 비롯해 무면허, 무보험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진주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공중전화 부스를 파손한 40대 A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7일 밤 9시 35분부터 10여 분간 벽돌과 킥보드 등으로 유리로 된 공중전화 부스를 깨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또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9대 지방의회가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의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오늘은 김규헌 사천시회 의장을 초대해 앞으로의 활동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의장님께서는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또 이번 후반기에는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선출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천시의 의장 김기훈입니다. 이렇게 세경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사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섬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당선 직후 의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의회를 변화시키기에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통과 협치입니다. 네. 저는 모든 의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 회의와 워크숍을 도입하여 모든 의원들이 한 팀으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단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갈등 봉합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걸 하실 계획일까요? 갈등은 때때로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모든 의원들이 사천의 발전을 위한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거로 인해 다소 불편한 관계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봉합하고 하나된 의회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천시는 현재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비롯해서 지역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진주시가 제기한 행정통합 문제,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 다소 첨예한 사안도 있는데요. 사천시의회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이실까요?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사천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의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진주시와 행정통합 문제는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천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천 시민 여러분, 항상 따뜻한 지지와 함께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가며 더 나은 사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의회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도 계속해서 폭염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금요일 오후에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경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남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3도, 진주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45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시고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 다음 주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